이제 마스크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코로나 시대가 좀 끝나가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팬데믹 시대 주도주들은 좀 뒤처지고 이제 앞서 나가는 주도주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좀 주목하시는 섹터나 대장주들 있으시면은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1월에 많은 분들이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챗 GPT라고. 네, 알아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챗봇, 예, 네. 챗봇인데 이게 저 한번 가입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FMC가 뭐냐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가 FMC를 내가 만약에 뭐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뜨죠. 네. 떠서 우리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클릭해서 그냥 그쵸. 내가 직접 찾아서 가잖아요. 이 경로를 타고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FMC를 그냥 자기가 마치 백과사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줍니다. FM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1년에 몇 번 열리고 예, 어떤 식으로 여기서 다루는 안건이 뭐고 이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진짜 알려줘요. 부족하면 내가 더 내가 또 질문을 하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색은 내가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좀 불편하죠.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이 질문을 연결을 하잖아요. 계속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 끊김이 없어요. 질문의 연속성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 열풍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벌써 2억 명? 2억 명인가요? 뭐 가입자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하려면 챗 GPT의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인데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이게 미리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죠? 첨단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해요. 일반 반도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괜히 간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 반도체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가 HBM3라는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고사양 반도체인데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는 이제 약자인데 이 D램은요, 이게 채널이 여기가 좁아요. 좁은데 그게 좀 단점인데 이건 뭐냐면 이 채널을 넓혔어요. 그럼 고성능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습니다. 원래 반도체 이거 하나잖아요. 네. 여기다 몇 개를 쌓아요, 이렇게. 그럼 많은 게 들어가는 적층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하이닉스고 그걸 또 도와주는 회사들이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소부장. 이쪽은 이제 커지겠죠.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뭐 무조건 이걸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 투자나 이런 앞으로 이 투자를 할 때 먼저 시장이 커지는 쪽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전기차 2차 전지가 10배 왜 갔겠어요? 커지니까. 올해는 시들시들한 게 이미 3년 동안 10배 오르셨으니까. 이미 많이 올랐고. 근데 챗GPT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오픈 AI는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어요. 투자가 어려운데 그럼 거기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프라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데이터 센터,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연결을 짓는 거죠. 근데 반도체 시장이 뭐 한파다 빙하기다 솔직히 걱정이 네. 많았잖아요. 근데 챗GPT로 인해서 좀 다시 흥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흥행도 할 거고 그리고 반도체도요. 아까 제가 경기 민감주 말씀드렸죠. 안 좋을 때 투자하셔야 된다. 지금 반도체 최악이에요. 뭐 그렇죠. 중국 수요도 없고 막 재고는 쌓이고. 근데 지금 왜 자꾸만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투자하라 그러죠. 이제 좋아지니까. 왜냐하면 지금이 최악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거는 왜냐하면 중국 수요가 살아날 거잖아요. 그게 하반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이닉스도 이번에 기업 설명회 실적 발표할 때 IR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업턴이 좀 예상보다 괜찮을 것 같다. 업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위로 터닝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내년에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걸 사면 안 돼요. 주식 투자. 그쵸. 앞으로 좋아지는 거 사요. 지금 적자에도 앞으로 좋아지면 괜찮아지. 그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챗 GPT는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좋은데 업황이 앞으로 좋아지는 거랑 결합을 해도 반도체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를 저는 좀 항상 1순위로 좀 꼽고 싶고 그다음 이제 좀 두 번째로 보실 만한 게 요새 좀 떠오르는 게 2차 전지 여전히 성장을 하는데 요새 제가 좀 고민해 본 게 갑자기 그 얼마 전에 포스코 케미칼이 그 40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거기 삼성 SDI한테 양극재라 그러죠.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양극재를 갑자기 포스코 케미칼이 그냥 이게 조 단위가 1조가 아니라 40조입니다. 40조인데 10년 동안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죠. 조달받아서. 근데 이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삼성이 이렇게 세게 나온다는 건
약간 좀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요. LG엔솔이 주가가 많이 갔고 LG엔솔에 공급하는 회사들, LG엔솔이 배터리 만들 때 장비 필요하죠, 양극재 필요하죠, 소재 다 필요하잖아요. 네. 반도체처럼. 그쪽 밸류체인이 되게 주가가 좋았어요. 왜? LG 우리 형님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아우든 좋죠. 그렇죠. 예, 물량을 따내니까. 근데 삼성 SDI 밸류체인 좀 울상이었어요. 이 삼성 SDI 형님이 좀 소극적이에요. 되게 적극적으로 안 해요. 막 미국에서도 막 네. 남들은 다 적극적으로 막 LG만 해도 고객사가 몇 개입니까? 근데 삼성 SDI는 딱 떠오르는 게 BMW하고요, 스텔란티스?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소극적인데 이 공시를 보는 순간 야 삼성이 뭔가 하려나 보다. 공격적으로. 그럼 뭐냐면 작년이 LG 밸류체인이 좋았다면 올해는 바뀔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삼성 밸류체인이 한번 반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이제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 밸류체인이 좀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네. 주가가 되게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그 기업들이 좀 밸류체인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수주가 늘어나는지 삼성 비중이 높은 회사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음식료 중에서도 혹시 꼽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음식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작년에 가격 올려놨잖아요. 네. 근데 농산물 가격 꺾인단 말이에요.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가격을 올리고 나면 그 아시겠지만 음식료 회사들은 가격을 절대로 낮추는 법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짜증나지만 한 번 올라간 라면 가격은 내려가지 절대 않죠. 안 내려갑니다. 네. 근데 이미 작년에 명분이 생겼잖아요. 네. 올려놨고, 그것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농산물을 수입하잖아요. 네. 수입할 때 환율 떨어지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음식료 회사들 주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음식료 회사들 중에서는 부류가 좀 나누는데 일단 해외에서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오리온,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엄청 잘 나갑니다. 여기가 있고, 그다음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공략을 네, 했네요. 좀. 잘. 그리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 BTS 지민이 그걸 먹어가지고 그때 아마 대박 난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네. 삼양식품은 광고의 걸 노린 거죠. 근데 성공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 내수 위주로 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지난해 좀 그 가격을 좀 올렸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올해 제가 기업을 뭐 직접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건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보고서에서 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의외로 올해 좀 동원 FMB인가요? 네. 동원 참치 아시죠? 네, 동원 네. FMB 그 참치 그 통조림 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실적 전망이 좀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올해. 그러니까 다들 그쪽은 관심이 없으신데 네. 그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올해 좀 괜찮대요.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참치 가격 있죠. 네. 원양어에서 참치 하잖아요. 근데 유가 오르면요. 참치 가격이 오른대요. 그러면 이건 동원 FMB한테 안 좋죠. 그쵸. 그걸 원료로 해야 되니까. 근데 유가 떨어지면 실제 참치 가격이 좀 떨어졌대요. 그래서 올해는 좀 동원 FMB도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음식료에서 뭐 그런 아이디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동원에서 한국 맥도날드를 인수한다고 했어요. 그러게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요거는 어떤 그러니까 효과를? 저도 그게 주가 보니까 오르긴 올랐. 그 동원 산업이죠. 네. 네, 같은 이제 그쪽 라인인데 동원 산업이 인수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햄버거가 뭐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좀 과점화돼 있잖아요. 네. 이 프랜차이즈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빅맥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맥도날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수했다는 건 모르겠어요. 뭐 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만 했다면 어느 정도 자기 파이는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격만 합리적으로 샀다면 나쁘지 않고 특히 동원 FMB한테 좀 좋지 않을까요? FMB는 또 그런 식자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또 약간 공급을 할 수 있는 루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 신세계 푸드가 노브랜드 버거 네. 그거 관리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에 식자재 공급하면서 약간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동원그룹한테는 어쨌든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가격이 관건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샀느냐. 예, 그걸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제일 그래도 강조하셨던 거는 챗GPT의 네. 영향력.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등대 염블리님 모셔가지고 인터뷰 한번 해봤는데요. 2023년 초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 인터뷰 통해서 다들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